어떤 남성이나 여성이 배우자로서 3명을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나는 C를 선택했어요. 연애 시절에 못 봤던 찌질한 모습을 보고 하면서 아쉬움이 생기죠. 아쉬움. 그때 B라는 사람 참 괜찮은데 이게 바로 기회 원가 혹은 기회 비용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가의 분류,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겁나게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다. 자, 예를 들어서 생수가 하나 있다. 짠! 이거 만드는데 예를 들어 300원 들었다고 치자. 같은 하나의 원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일단 형태에 따라서. 자, 요 물도 들어가고 생수통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재료비.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 농업비, 기타 전기세 등등 경비. 자, 다음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네? 추적 가능성? 뭐 추적자예요? 자, 예를 들어 통조림 만드는데 자, 꽁스이 통조림이 있고 그 다음에 걸뱅이 통조림. 자, 발음 유의해주세요. 자, 걸뱅이라고 하면은 그지란 뜻이기 때문에 자, 골뱅이 통조림이라고 하자. 자, 각각에 들어가는 자, 꽁스이 그리고 걸뱅이가 아니라 골뱅이.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면 들어가는 애들을 직접비라고 그러죠. 자, 캔이라든지 물, 뭐 간장도 좀 들어갈 테고, 뭐 설탕, 각종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치자. 이런 거를 나눠서비. 직접비는 직접 추적이 가능해요. 요번 달 꽁스를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사용했다. 요 1000만원 전부 다 꽁치 통조림 원가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간장을 예를 들어 30만원씩 썼다. 요 30만원 누구의 원가예요? 모르죠. 이렇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비로 겁나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행태에 따라서. 행태는 이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자, 원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고정비. 자, 총 원가가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겁나게 일정하니까 고정비죠. 다음은 변동비. 자, 조업도가 변하면서 총 원가가 같이 변동하죠. 그래서 변동비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이 중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시험에 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래프로도 나오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 변동비. 방금 전에 생수를 말씀드렸는데, 자, 생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은 이렇게 늘어나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개 만들면은 이렇게 500ml가 들어간다. 네, 만약에 1000개를 만들면 이렇게 물량은 50만 무려 50만 ml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많이 만들수록 물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위당 변동비. 자, 한 개당 물의 양이에요. 한 개당 물의 양. 생수 한 통에 들어가는 거. 자, 한 개를 만들든지 1000개를 만들든지. 자, 한 통에 물을 얼마씩 들어가요? 500ml씩 들어가죠. 그죠? 겁나게 일정한 거예요. 다음은 총 고정비. 자, 공장 임차료라고 치자. 공장 월세 200만원이라고 할게요. 200만원. 예를 들어 한 달에. 자, 요 생수를 한 개 만들든지 열심히 일해서 1000개를 만들든지. 자, 한 달에 공장 월세 받는 거 200만원씩 따박따박 내면 되잖아요. 그죠? 조업들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총 임차료는 200만원으로 겁나 일정한 것이죠. 월세. 자, 그러나 단위당 고정비. 요게 굉장히 골 때리는 건데, 자, 생수 한 개당 부담하는 임차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얘기다. 자, 단적으로 자, 공장 임차료가 200만원인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수 한 통 만들었어요. 실화냐? 그렇다고 치자라는 얘기다. 최소 이 물 한 통의 원가 딴 거 다 빼도 얼마예요? 200만원이죠. 최소 200만원이요. 왜? 이 한 개가 200만원을 전부 다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달 동안 1000개를 만들었다고 치자. 자, 요 200만원을 1000개가 나누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줄어들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하나당 2,000원씩만 부담하면 돼요.
그죠? 1000개가로 나누면은 하나당 2,000원씩. 이런 식으로 겁나 체감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자, 0이 되진 않아요. 그죠?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0.0 되겠지만 절대 0이 되진 않고 쭉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또 할 짓거리 없으니까 하나 유사한 거 말씀드리자면 택배비. 물티슈 하나 샀다. 택배비 3,000원 들었다. 이 물티슈가 부담하는 택배비 3,000원이죠. 자, 100개를 겁나 샀다. 그럼 하나당 택배비 얼마예요? 35원. 그죠?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겁나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부담하는 택배비. 단위당 고정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도 있죠. 자, 준변동비는 뭐예요? 자, 기본요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전화요금 같은 거죠. 그래서 자, 기본요금은 고정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렇게 함께 늘어나는 변동비의 성격,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것이죠. 바로 준변동비고요. 준고정비는 자, 계단 원가라고도 하며, 자, 생산량이 정해진 기계를 뭐 임차료다, 그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래서 한 대, 기계 한 대 가지고 과자를 1000개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1000개까지는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자, 한 대 빌리는데 10만원으로 치자. 근데 과자를 1001개 만들려고 하는 순간 기계는 2대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팍 올라가죠. 1000개까지는 10만원인데 1001개부터는 기계 2대가 일해야 되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2000개까지는 자, 2대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1개가 되는 순간 또 팍 올라요. 자, 요대는 30만원. 3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준고정비라고 겁나게 부른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무작정 그냥 암기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유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무할 때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고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3요소.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가 얘기를 공부하거나 원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원가를 3가지로 원가를 나눠서 겁나 계산한다. 이를 제조원가 3요소라고 한다. 뭐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직접 재료비. 근데 이제는 영어로 알아두세요. 영어 약자로. 디렉트 머티리얼. 직접 재료비. 그 다음은 또 잘 아시네요. 네, 직접 농업비. 디렉트 레이버. 마지막 네, 제조 간접비. 오버헤드 코스트. OH.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영어 약자가 처음 익히기에는 뭐 약간씩 걸려요. 약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한번 익혀두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계산할 때마다 직접 재료 막 쓰면은 겁나 불편하잖아요. 이 제조원가 3요소를 다 더한 거를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조원가 3요소는 기초 기본원가랑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를 겁나 구분할 수 있다. 위에 거 2개를 묶어서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 그 다음에 밑에 거를 2개를 요래에 묶어가지고 가공원가. 또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인데 전환원가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둘씩 겁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타의 분류.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인데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느냐. 자, 관련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다. 비관련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아주 단순하죠. 통제 가능 여부.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 메모원가랑 기회비용 개 중요하죠. 특히 메모원가 시험에 겁나 나오는데 특히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키워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메모원가 겁나 출제되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돼서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좀 장난 많이 치는데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 자, 의사결정이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해. 선택.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이런 대안들이 쭉 있는데 하나를 찍어. 그죠? 예를 들어 3번을 찍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즉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 아쉬움이다. 내가 3번을 선택하긴 했는데 나머지 거를 쭉 비교해보니까 그 중에서 4번이 좀 가치가 제일 높아요. 나머지 건 얘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때 4번을 선택했으면 어쨌을까? 요런 게 이제 기회비용이죠.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큰 거.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 특징으로 가장 틀린 것은 손익계산서. 내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집계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격을 겁나 결정한다. 자, 얘네들은 재무회계 영역이죠. 재무회계. 즉 주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겁나 제공하는 것. 자, 여기 원가 정보를 주는 게 이제 원가회계예요. 원가회계에서 원가를 겁나 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줘야 이제 제품 매출원가라든지 제공품 제품 이런 가격을 공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 기업의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플러스 성과평가. 이거는 바로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우리 회사를 관리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기도 말 그대로 원가회계에서 계산된 원가 정보를 겁나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원가회계가. 그렇지만 자, 방금 말씀드렸죠?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 투자자,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겁나 제공해가지고, 자,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투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건 재무회계의 목적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겁나 틀린 것은, 자, 추적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통제 가능, 통제 불능? 아니. 이건 통제 가능성에 따라가는 거고, 자, 아까 전에 꽁치 통조림과 걸뱅이 통조림을 만드는데, 자, 추적 가능한 직접비랑 추적 불가능한 간접비로 분류할 수 있었다는 이유. 1번이 틀렸어. 자, 조업도 제품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해요. 맞아요. 생수 한 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아무리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한 통당 물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500ml로 겁나 일정한 것이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체감하는 모양을 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수 한 통이 부담하는 월세, 임차료는 이렇게 겁나 체감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감소하는 거 맞죠? 직접 노비, 제조원비는 모두 가공원가에 겁나 해당이 된다는 얘기다. 그죠? 아까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섭비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거 두 개, 직접 노비랑 제조간섭비는 모두 가공원가죠. 밑에 있는 건 가공원가, 위에 있는 거는 기본원가.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메모원가, 과거에 이미 발생하는 거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원가가 맞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자, 3번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 중 겁나 옳은 것은, 자, 조업도가 증가할 때를 모두 사례로 들고 있네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조업도 증가할 때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맞디용. 생수 한 통에 들어가는 물량은 하나당 물량은 500ml로 겁나 일정한 게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정답 바로 1번이네요. 2번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아니죠. 자, 이거는 겁나 체감하는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 조업도가 역시 증가할 때 총 변동비는 감소? 미쳤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완전 틀렸죠? 증가해야지, 증가. 뭐 감소하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고정비는 증가한다. 아니죠. 일정하죠. 틀렸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만들든지 적게 만들든지 우리 공장 월세는 일정한 것이죠. 겁나 쉽군. 얼마나 쉬워. 그죠? 원가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직접 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간접비 위에 거 두 개 묶어서 기초원 기본원가니까 직접 재료비는 맞죠. 기초원가. 매물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만다. 맞죠? 고성비, 조합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맞아요. 뒷사비란 특정 원가 집재 대상이 추적할 수 없는? 아니죠.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마스티, 꽁스나 걸뱅이 같은 것이죠. 5번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겁나 틀린 것은 딕상 노비, 디렉트, 레이버와 조정비, 오버라이트 코스트를 합하여 가공원가라고 한다. 맞고요. 조업도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를 겁나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조업도가 변하면서 원가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변하면 변동비, 고정돼 있으면 고정비. 의사결정과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관련원가, 비관련원가로 겁나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자, 기회비용이란 특정 행위의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 평균의 게 아니라
가장 큰 것, 즉 가장 아쉬운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얘기다. 그죠?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 배우자로서 3명을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 나는 C를 선택했어요. 그럼 2명 남잖아요. 매너리즘이 이제 찾아오고 막 겁나 막 킹받는 일 막 생기면서 막 이제 연애 시절에 못 봤던 그런 약간 찌질한 모습을 보고 하면서 아쉬움이 생기죠. 아쉬움. 그때 B라는 사람 참 괜찮은데 이게 바로 기회 원가 혹은 기회 비용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정확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원가에 대한 설명. 겁나 틀린 것은, 직전 호비는 기본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더럽게 많이 넣어줘. 자, 직접 노비는 둘 다 해당되잖아요. 1번 틀렸어요. 둘 다 포함돼요. 수익사비와 간섭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맞죠. 꽁티와 걸뱅이, 그 다음에 간장, 물 등등등. 자, 제조 간섭비란 간접 재료비, 간접 농비, 간접 제조비 겁나 합계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다. 마지막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 방관 비용 제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겁나게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겁나 쉽군. 자, 두 번째 제조 원가의 흐름. 자, 공장 안에서 과연 원가가 어떻게 흘러갈까? 한 왕국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왕자의 이름은 원재료였어요. 왕의 이름은 제공품이었고요. 할아버지는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어요. 네, 성함은 제품이었다라는 얘기다. 자, 왕자는 특이하게 창고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현재 왕 실세죠. 제공품은 자, 컨베이어 벨트에서 노는 거를 겁나 좋아했어요. 제품. 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창고에서 겁나 쉬는 거를 좋아했다. 손자가 할아버지 닮은 것이죠. 얘네들 전부 다 제과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이 있어요. 자, 전기로부터 이월된 기초제고와 차기로 이월되는 기말제고 모두 다 기초와 기말이 요래 존재를 한다는 얘기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품 투기장만 살펴봤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 기초 여기는 순매입액이요. 자, 발림 부분은 매출원가고요. 여기는 기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초 밑에 있죠. 여기는 해당 자산이 늘어나는 요인이에요. 상품 어떻게 해야 늘어나요? 매입해야 늘어나죠. 그 다음에 기말 위에 매출원가. 상품이 줄어드는 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팔려야 되죠.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원재료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원재료를 사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재료가 줄어드는 요인이었는데 공정에 겁나 투입되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겁나 투입돼요. 자, 제공품이 늘어나려면 컨베이어 벨트에 3가지가 투입이 되는데 바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세수 간섭비. 방금 투입됐던 요 녀석은 직접 재료비로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재료니까. 자, 요 3가지가 투입되면은 컨베이어 벨트에 막 제공품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나간다? 완성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바로 제품 창고로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 볼펜이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 이제 볼펜이 막 후두두둑 막 떨어져요. 그거를 노란 박스 아시죠, 여러분들? 노란 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어딜 갖고요? 제품 창고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제품 창고 입장에서는 완성된 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품 창고 입장에서는 제품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창고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팔려야지. 매출원가. 됐죠? 자, 이래서 제가 실강 때는 정리해드리는데, 자, 상품 투기량을 요만큼 늘려놓은 게 바로 요 제조 과정이에요. 자, 상품 투기량은 차변에 기초랑 매입이 오죠? 대변에 매출원가랑 기말이 오죠? 요 과정이 바로 제조 원가의 흐름을 겁나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특별히 왕은 현재 실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조원가 3요소를 다 더한 거를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완성된 거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겁나게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게. 한 끗 차이지만 단기 총이냐 단기 제품이냐 완전히 다른 금액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할아버지, 요쪽은 2승이고 요쪽은 저승이죠. 자, 우리 친구가 겁나 깐족될 때 뭐 너 죽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자네 요단강 건너고 싶지 않나?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2승은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이고요.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저승은 손익계산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표시될 수 있는 항목은 왼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단강 왼쪽. 손익계산서에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요단강 오른쪽이에요. 요 그림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제가 직접 만든 개꿀팁이에요.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을 것이다. 1번 단순 제도 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이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자, 제공품 계정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그냥. 자, 기초가 있고 기말 있죠. 그리고 제공품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늘어나려면 제조원가 3요소가 겁나 투입되는데 이걸 합쳐서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완성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겁나게 부르게 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1번 단기 총 제조원가 있어요. 이더요. 1번 기초 제공품 재고 있어요. 여기 기초 제공품이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더요. 단기 제품 제조가 3번. 기말 원재료 재고에 요거는 제공품 앞에 있는 원재료 T 계정에 겁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 이걸 보고 암기하고 자시고 하는데 다 엉터리. 아무튼 세수 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겁나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잠깐만요. 같은 문제네요. 단기 총 제조가. 자, 요 세 개 단기 총이죠. 표시될 수 이더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말 제품 표시될 수 없죠. 요거는 제품 T 계정.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여기서 기말 제품은 여기 표시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단기 제품, 완성된 부분을 단기 제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역시 겁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리고 3번 다음은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은 어디인가? 제가 T 계정을 미리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거를 읽으면서 어떤 T 계정이 필요하구나.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기말 제공품은 얼마냐? 제공품 T 계정의 기말. 역시 여기다가 금액을 하나씩 넣어보자. 디렉트 LB, 자, 디렉트 머티리얼 500만원, 디렉트 노비, 디렉트 레이버 150만원, 세서 간살비 오버헤드 코스트 700만원, 기술 제공품 50만원, 단기 제품, 오케이, 여기 완성된 부분이 1200. 그 다음에 기초 제품 50만원. 알고 보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함정 자료였구나. 자,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기초 제공품이 50만원이고, 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얼마냐? 1350 되겠네요? 차변합계 1400이구나. 오른쪽도 마찬가지. 대차평균.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 조건을 패 죽이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는 200만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1번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 겁나 쉽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자리에서 단기 총 제조가를 보시오. 단기 총, 요번엔 제가 어떤 T 계정인지 비워놨는데요. 단기 직접 재료를 500만원에 겁나 구입하다. 재료를 구입해. 원재료 T 계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재료가 늘어나려면 구입 혹은 매입을 해야죠. 여기가 500만원이구나. 그 다음에 순서상 여기는 제공품 T 계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단기 총 제조원가. 자, 요 세 개 더한 게 단기 총이었죠. 단기 총 세 가지 더한 건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원료비. 여러분들, 이 영어 약절하세요. 이렇게 편해. 겁나 편해. 그죠? 단기 발생한 직접 농업비는 350만원. 직접 농업비가 350만원. 제조간접비는 200만원 발생. 제조간접비는 200만원이구나. 기수 원재료 재고는 50만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는 200만원이다. 기초가 50만원, 기말 원재료가 200만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원재료 창고에서 원재료가 빠져나와서 겁나 투입된 직접 재료비로 겁나 투입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차변 합계를 알 수 있죠. 550만원 되겠고요. 대변도 550만원이고요. 자, 여기서 기말재고 폐 죽이면 자 350만원이 겁나 투입된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죠? 단기총재정가 이거 3개 더한 거 얼마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겁나 쉽군. 이렇게 푸니까 얼마나 더! 그죠? 자, 다음 자료예요. 단기총재정가를 보면 단기총.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왜?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쓱 보니까 원재료 매입한 거, 뭐 제공품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자, 원재료랑 제공품 특이점이 나왔구나.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품 특이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또 적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단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은 20만원이다. 즉, 기초 원재료 재고를 알파라고 놓으면 기말 재고는 20만원 증가한 거죠. 알파보다 20만원 크다. 자, 단기 제공품 재고 감소액은 15만원이다. B라고 쳐, B라고 쳐. 얘보다 감소했어요. 아, B보다 15만원 적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회계를 잘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알고 태어났겠죠? 미쳤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저도 이거를 학습해서 배워서 한 거지, 처음부터 이거 안 게 아니에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기 원재료 매입액. 자, 귀초 밑에가 매입한 거라고 그랬죠?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명칭은 안 써도 돼요. 사실 이런 거 위치가 뭔지를 말해주니까. 자, 매입한 거 냈고, 단기 직접 노비. 자, 제공품 특이정 차변에는 직접 재료비, 수익산 노비, 세수간섭비가 있는데 직접 노비 120만원, 세수간섭비 180만원. 야, 이거 큰일이다, 야. 어떻게 계산하는 거, 이거?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단기 총을 구해라. 아, 여기를 구하는 거구나. 쌤, 어떻게 해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뉘앙스를 봐서는 여기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리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잘했어요. 자, 우리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겁나게 일치를 한다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써요. 자, 알파 더하기 250만원은 차변은 대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자, 기말재고 알파 더하기 20만원. 그죠? 말 그대로. 차변은 대변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씌워져요? 알파가 겁나게 씌워지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다? 넘어가서 차감을 해주면 230만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영역은 아니에요. 일단 그죠? 선생님 넘어가면 왜 이렇게 돼요? 자, 바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겁나게 따지시기를 겁나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해요. 아무튼 자, 요거이 겁나게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에 530만원이 되겠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되고, 자, 다음은 6번. 다음 중 세수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아까 티계정 요래 돼 있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자, 요단강 건너셨고 이승이 바로 세수원가 명세서, 저승이 손익계산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표시해볼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세수간섭비. 자, 제공품 특이정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세수간섭비. 이승 맞죠? 네, 맞아요. 단기총재정가? 예, 얘네들 합친 게 단기총재정가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1번하고 2번은. 네, 들어가고요. 제품 회수론가? 안 되죠? 왜? 제품 특이정에 대변이 있잖아요. 제품 회수론가는 바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승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될 수가 없죠. 마지막 단기제품? 네, 제공품 특이정 오른쪽에 완성된 부분이 단기제품이죠. 얘도
충분히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겁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는? 단기 제품에 이것도 뒤에 정 3개를 그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3개의 뒤계정이 있는데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오른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그거는 여기서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죠? 여기서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연어고, 연어 맛있게 드시면 되고, 여기서의 영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단기 제품이면은 여기 제품 뒤정의 오른쪽에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기 제품 제조가.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단기 투입된 원재료를 겁나 과대하게 사용했다. 자, 투입된 거 여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 재료비로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과대하게 사용됐다. 얘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공산수익원의 복리후생비를 겁나 과대하게 사용했다. 당연하죠? 영향이 있죠. 자, 이거는 세수 간섭비로 보아야 하겠네요. 생산직 직원한테 월급 준 게 아니라 나머지 기타 경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과대하게 상되면 영향 당연히 미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과대하게 사용했다. 여기죠? 얘도 영향 미쳐요. 선생님 같은 선상인데요? 얘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자, 여러분들 얘네는 지금 서로 땅땅 먹기를 하는 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총 합계가 100만원이다. 기말 제공품을 과대하게 상했어요? 원래 면적보다 얘를 더 많이 차지하게 만들었네? 얘는 줄어들겠죠. 그죠? 총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을 과대하게 상하면 얘는 과소하게 상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다. 4번이 틀렸겠네요. 기초 제품을 과대하게 상하다. 요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요거는 기초 제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런 연어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정답 4번. 자, 8번은 자, 비슷한 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재료 사용액을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 사용이나 투입이나 같은 얘기예요. 여기 혹은 직접 재료비를 겁나 투입되는데 세수원가와 재무대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겁나 틀린 거다. 자,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빵이네요. 빵. 기말 제공품 빵, 기말 제품 빵. 단기총 재정과 과소계산 맞죠? 직접 재료비 말고 친구들 직접 농업비와 제조관리비 이 3개를 더한 게 단기총이기 때문에 자, 얘가 조금 투입되는 걸로 했으면은 이 전체 금액이 작아지겠죠. 마고 단기 제품 재정과 과소계산 맞아요. 얘가 적어지면 얘도 단기 제품도 적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제품 매출원가 과소계산 맞아요. 자, 제품 T 계정의 대변이 바로 제품 매출 원가를 겁나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얘가 적게 과소계상되면 계속 영향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단기순위 과소계상 아니죠. 지금 제품 매출원가가 과소하게 계상되는 상황이에요. 자, 매출액에서 제품 매출원가 빼가 그러면 자, 매출총이 나오고 쭉 겁나 계산해서 마지막 나오는 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지금 매출원가가 과소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적게 빼 그럼 매출총이 늘어나죠. 이익은 늘어나죠. 쭉 오면 단기순이익도 당연히 늘어나는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과소?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액이 첫 시간 진행해봤고요. 여러분들 원가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과거에 너무 암기식으로 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겁나 풀 수 있고 아주 쉬워져요.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한번 쭉 제 설명을 들어보면서 해보시길 겁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